지난 영상 광수님 리뷰에 이어 이제 남아있는 빌런 3인방 영자, 영숙, 영철님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리뷰 수위를 좀 높이도록 할게요. 아마 듣기 거북한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 영자님, 114화에서 영자님은 광수님과 새 출발을 다짐했었죠. 광수님과의 1대1 대화에서 영자님은 그랬었죠. 지난 첫 데이트 때 광수님에게 소극적이었던 본인의 모습이 후회되고 다시 이제 태어나는 마음으로 광수님과 좀 더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이 말들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남자 광수님 냅다 중간에 말 끊고는 0.1초 만에 답하죠. 난 이제 결정했어. 내일 선택권이 주어지면 영자님을 선택하겠다고. 이제 이성적 감정으로 서로 알아보자 라고. 그렇게 쌍방 합의한 두 사람은 돌고 돌아 다시 만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는데요. 광수님과 영자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다짐하면서 대화를 끝냈음에도 이 대화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두 사람 모두 하이에나처럼 눈치만 보고 간만 보고 이리저리 배우만 하다 뭔가 막판에 이 선택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고기 한 점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는지 두 사람의 대화는 알맹이는 전혀 없고 억지스러워 보이기까지 하고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마치 바로 돌아서면 서로의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그냥 빈 껍데기 두 사람이 앉아서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로 서로의 공허함을 채워나가고 그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 에이 그냥 이거라도 하자 그런 사람들요. 그러니 그 감정의 깊이가 당연히 깊을 수가 없고 진실되지 않은 거죠. 말이 씨가 된다고 그 감정은 채 1시간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광수님, 옥수님과 3자 대면을 갖고 제 성과를 못 이겨 분을 삭히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영철님을 영자님과 상철님이 발견하고 다가가죠. 영철님이 그러죠. 광수 못 살겠네. 난 어제부터 영수랑 옥순이 서로 러브라인 형성하고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라고 하죠. 이 말은 틀렸죠? 아주 교묘하죠 영철님? 여러분 이 대화 다시 들어보면요. 영철님이 분명 어제부터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하죠.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 말 들은 영자님 그래 나도 그래 보였어 라고 영철님을 동조하죠. 영자님은 옥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을 못 차리죠.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영철님한테 동조를 해줌으로써 일만 더 크게 키울 뿐이죠. 또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 본인 말에 대한 파급력과 훅폭풍은 생각지도 않고 또 본인 주특기인 갈라치기와 선동질을 하고 있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스스로 오늘까지도 계속 옥수님과 영수님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옥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아니라고 해도 도통 본인 생각에 빠져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본인 입장에서는 영철님한테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분명히 오늘 정숙님의 진실 파헤치기 현장에 영자님이 있었죠. 그럼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잘못됐구나 라고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 붙이기는 것도 아니고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영철님한테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본인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면 아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여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나왔는데 이게 말이 다 와전됐고 그 안에서 오해가 생겼어. 지금 옥수님도 그렇고 광수님도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야 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또 거짓된 정보로 선동질을 하냐는 거죠. 영화 악마를 보았다 실사판을 보는 듯 했어요. 그 뒤 영철님이 그러죠. 광수 본인의 잘못을 나한테 떠넘기는 것 같다고. 그러자 영자님은 지금 그냥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영철님 편에서 영철님을 감싸주고 호응해주는 말을 하는데 참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광수님 앞에서는 이제 다시 잘해보고 싶다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뒤돌았으면 바로 등에 칼 꽂을 사람처럼 보인다고. 뭐 영철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영철님이 누굽니까? 영자님하고 뒷담화 동기 아닙니까? 뒷담화 동기. 16기 선동질 대장 둘이 만나서 머리만 맞대기만 하면 산 사람도 그 자리에서 매장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영철님한테 동조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싶었겠죠. 빈 껍데기 같은 마음 0.1초 만에 바뀌는 팔랑개비 같은 마음. 광수님 욕할 거 하나 없죠. 영자님도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내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속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자기 위로 그리고 자기 연민의 목적으로 커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매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생각들은 부차적인 고려사항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를 위로하고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그냥 커플이 돼야 한다는 그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영자님 본인 처지를 생각해보니 옆에서 그냥 삽질하고 있는 광수라는 사람이 커플 되기에 또 제일 쉽고 만만해 보이는 거겠죠. 실제로도 그게 사실이잖아요. 맞잖아요 광수님. 제일 쉬운 남자죠. 제일 쉬운 남자. 자 다음 영숙님 가볼게요. 참 사람이 야비하죠. 한편으로는
똑똑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영숙 같은 캐릭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사주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기억 조작도 하죠. 남들 앞에서 내 생각을 설파해서 상대방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면 입에 참기름 한 사발 발라놓은 것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기 때문에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철 옥수님과 3자 대면을 갖고 광수님이 영숙님을 찾아 나서죠. 마침 인터뷰하고 오는 영숙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숙님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영숙님 벌써부터 쎄함을 느끼고 있죠. 광수님에게 그럽니다. 뭐 또 오해하는 거에 내가 잡혀있는 거예요? 라고. 뭐 또? 라고 하죠. 이미 낮에 여자들 방에서 모여있을 때 경각심이라는 말에 대해 한 차례 해명했었기 때문에 광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예상대로 광수님이 경각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자 영숙님은 옥수님한테 더 잘해라 그런 의미라고 하죠. 팩트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분명 광수님이 랜덤 데이트 때 슈퍼 데이트권을 영숙님에게 쓰려고 하자 옥수님을 더 알아보라는 의미로 경각심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는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 말의 의도가 도대체 뭐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던 광수님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주위를 항상 경계해라 라는 말에 이제 꽂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옥수님에게 대화 신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오해의 발단이 시작된 거죠. 아마도 광수님이 경각심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옥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차분하게 풀어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약간 흥분된 상태였고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도 충분히 신경 곤두서서 듣는 사람처럼 보였었거든요. 그 뒤 영숙님이 다시 광수님으로부터 옥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확신에 차서 본인 내피셜대로 소설을 써내려 나가기 시작했죠. 어쨌든 영숙님은 광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상황을 사전에 이미 머릿속에 그려봤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식님한테도 경각심 이야기했다 주저리 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옥수님의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라는 광수님의 물음에 발끈하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싹 잡아대죠. 이 사람아 지금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때 전후 사정과 문맥의 흐름이 어떻든 간에 말은 한 거죠. 하지만 본인 기억에는 없겠죠. 그냥 네가 다 말한 거고 나는 옆에서 조언만 해준 거고 양념질만 좀 해준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까지는 영숙이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영숙이라는 사람이 참 인간성이 글렀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 그 뒤 이어지는 상황이죠. 광수님이 혼란스러워 거실 소파에 혼자 괴로워하며 앉아있는데 옆방 테이블에 사람들 여러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영숙님이 광수님에게 큰 소리로 그러죠. 내가 경각심을 광수님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영식님한테도 했어요 라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먼저 선빵치는 거죠. 본인이 정말 떳떳했으면 그 말을 반복하면서 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런 행동은 그냥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빵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행동을 대중 앞에서 선공론화시켜 대중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기 위한 공감과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동질의 한 유형인 겁니다. 정말 영숙이라는 사람이 광수님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의도적이고 자규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직접 광수님이 있는 소파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해명을 하고 설득을 이끌어내는 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본인 입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을까요? 10살이나 많은 상철님에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며 스스로 대접받는 건 꼬박꼬박 다 챙기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배알 틀리는가 보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들 그래도 나는 솔로라는 한 배를 탄 동료이자 동기들인데 광수님이 뻔히 거실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 하나 광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안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들 다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들 그러는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 영철님 보죠. 일단 광수님이 영철님 데리러 가는 그 과정부터가 매끄럽지 않아요. 공연 거실에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광수님이 영철님을 불렀을 때 그때 말의 톤과 어투 자체가 약간 12조로 들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이지? 하면서 대화 도중 일순간 멈춰서 어리둥절하게 쳐다보는 건 광수님의 말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해보기 위해서 호칭한 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영철님은 일단 1차 빈정상했죠.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옥수님과 광수님은 자리에 앉아있고 영철님 혼자 세워놓고 뭔가 치조하는 듯한 말투로 광수님이 이야기를 건네는 형국이었죠. 광수님도 그런 게
본인이 불러왔으면 의자라도 하나 준비해 놓는 게 예의지. 사람 혼자 세워놓고 또 밤이라 카메라들이 주변에 조명 켜고 쫙 늘어져 있을 텐데 당연히 영철님 입장에서 보면 그 순간이 2차 빈정상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게요. 일단 대화 시작 전부터 빈정상해서 감정이 틀어져 있고 또 자기가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위압감 드는 분위기가 연출되잖아요. 그럼 있는 잘못도 잡아떼는 게 사람 심리예요. 사람 불러다 놨으면 물이라도 좀 주고 분위기도 살살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야지. 옥순한테 일단 빨리 해명하고 싶고 뭔가 증명하고 싶은 본인 생각이 앞서고 중요하다 보니 상대 입장을 생각해 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철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대받는 듯한 느낌에 또 취조받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게 되니 대화 시작 전인데도 얼굴 표정이 다 말해주잖아요. 엄청 띠꺼운 표정으로 눈은 밑으로 내리깔고 보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 뒤 대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냥 안면 몰수하고 배째라고 나오는 겁니다. 몰라, 그거 네 사정이고 네 일이고 난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영철님의 되도 않은 소실적 껌 쫙쫙 씹는 듯한 자세와 말들, 그런 하남자적 본능을 일깨우고 밖으로 소환시킨 데는 광수님 책임도 크죠. 광수님의 성급하고 감정에 치우친 3자 대면 준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둘이 독인개긴이죠. 하는 행동들이 아시라고 하는 광수님이나 또 받아치는 영철님이나 둘이 같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 영철님의 행동들 좀 더 볼까요? 서론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일단 본인이 초반부터 광수님에게 선동질한 부분들은 싹 잡아떼고 혼자 분에 못 이겨 벤치에 앉아있을 때 상철님과 영자님을 만나서 광수 때문에 못 살겠네. 사람이 좀 그렇네. 나는 영수랑 옥순이랑 어제부터 러브라인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는데 어제부터가 아니죠. 그게 무슨 어제부터인가요? 2일차 밤 광수, 영식, 영철님 3명이서 대화할 때 분명히 자기 생각에는 영수와 옥순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라면서 뿜뿌질 해댔잖아요. 3자 대면에서도 옥순님 앞에서 나는 랜덤 데이트 그 전을 지금 말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 옥수님이 무슨 소리 하냐, 그 말이 데이트 끝나고 나온 말인데 라고 하니 깨갱 하면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어제부터라고 기억의 퍼즐을 조작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 바꾸고 본인 합리화 작업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영자, 영숙, 영철 이분들의 공통점이 기억들을 마구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면서 상대방 선동질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말 바꾸고 이런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기수에 이런 사람들이 무려 3명이나 들어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영식님이 합류하죠. 자, 여기서 영식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영철님이 난 거짓으로 그런 말 한 사람 아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로 얘기하면 했지 라고 하는데 영식님이 그 자리를 바로 빠져나가죠. 영식님이 누굽니까? 영철님도 그렇지만 광수님에게도 두 차례나 두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옥수님한테 사실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장본인이죠. 분명 영철님의 뇌피셜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걸 영식님은 현장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영철님이 난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상대방을 지켜주면 지켜줬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냥 그 무리에서 빠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어서 영철님이 또 그러죠. 우리는 다 귀한 사람이잖아. 이런 광수의 행동은 우리들을 다 같이 개무시하는 거잖아. 이 말에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표적으로 공동체를 지칭하는 복합명사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같은 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같은 팀이고 광수 저놈이 우리를 지금 무시하고 건드리는 거다 라고 편가르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외계인 같은 사람 광수 한 사람을 아예 보내버리는 거죠. 이게 따가 아니면 뭐가 따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은근슬쩍 몰아가고 있죠. 영자와 영숙이라는 사람이 잘하는 주특기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누가 더 빌런인지 많은 의견들을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 순위 매기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서로들 공통점이 너무 많으니까요. 서로 같은 주특기 보유자들인 거죠.